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 체크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채은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하나씩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이 또 이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점이기도 한데요. 금리 동결 전망에도 이 상승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9만 7천 달러를 또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전 10시에는요. 이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 개코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2.9%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97,330.27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더리움까지도 전일보다 1.5% 뛰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0.8%의 오름세 함께 시연을 해줬습니다. 이 밖에도 솔라나, 리플, 또 에이다,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이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참 다양한 코인들에서 상승세가 포착이 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를 보았을 때는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밤사이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95%가 내렸고요. 또 S&P 500 지수는 0.77%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관세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와 또 엇갈리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코인 시장이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갈 수가 있겠죠. 가상자산 시장은 이렇게 미국 증시의 상황과 반대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공개될 분기 경제 전망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엘 크루거 엘맥스 그룹의 시장 전략가가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최근에 큰 움직임 없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또 투자자들은 연준의 결정이나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잠잠한 가운데요. K33의 리서치 이 베틀레 룬데 책임자도요.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움직임이 이례적으로 조용하다라는 평가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는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이 분석가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요. 온체인 지표상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은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이 비트코인 리스크 오프 시그널 지표가 23.7로 내려가서 2019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했고요. 또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까지 이야기를 더해줬는데요. 그 당시에 4,000달러였고 이후에 1,550% 상승한 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표가 하락과 또 상승 변동성, 거래소 유입, 펀딩 비율, 또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던가 시가총액과 같은 6가지 지표를 결합해서 산출하는 지표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표가 낮아지면 조정 위험이 낮고 또 강세 추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줬습니다. 또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요. 이 주간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파이넥스 알파를 통해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 전망 유지 여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요 기술적 지지선 상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추세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4월 상승률은 과거의 평균 상승률인 13%보다 약 1%포인트 높은 14%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투자 심리 지표도 살펴보았을 때 현재 탐욕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FOMC와 관련된 소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7일 오전 암호화폐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앞에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7천 달러대를 지키고 있고 또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일부 알트
비트코인 쪽에서는 3%대 강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해 가시면 좋겠는데요. 또 코인 마켓캡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9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1.5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카르다노는 3.62% 급등을 하면서요. 조금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요 전일 대비 2.29%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3조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일에 발표될 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요 동결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를 밝히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4.3%로요 전일보다 소폭 증가를 했고요. 또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4억 달러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알트코인들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함께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XRP도 1.8%의 상승률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0.71% 상승하면서 603.5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이 오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밈코인 섹터의 반등 흐름까지도 좀 반영되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의 상황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거나 달러 수준에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장 속에서요. 또 차익 실현 압력을 받는 트론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0.99% 내린 0.2450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는 59점 정도로 탐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금리 동결 전망에 계속해서 상승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앞서서 짚어드렸고요. 또 FOMC와도 함께 이 비트코인의 이야기들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각에서는 서로 공존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네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머큐리오의 페트르 코자코프는요. 이 미래의 금융은 디지털 자산과 법정 화폐가 각각 가장 적합한 곳에 사용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이 코자코프 CEO는 암호화폐 결제의 도입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자산은 그러니까 공존할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더 적합한 자산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더 편리한 결제 옵션을 또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과 함께요. 두 화폐는 공존할 것이며 사람들은 급여 지급, 또 수익률, 송금 등 더 쉽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때 암호화폐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가치를 이동시키고 또 저장하는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단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진정한 교환 수단으로서도 암호화폐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까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7일 연속으로 골든 크로스를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투자자분들의 걱정도 많이 사기도 했는데요. 과연 다시금 반등 신호를 모색할 수 있을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이 7일 연속 골든 크로스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장중 1,8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날 대규모 기술 업그레이드인 팩트라를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승 모멘텀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프라하 실행 레이어와 일렉트라 합의 레이어를 통합해서 총 11개의 EIP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EIP 7702번은요. 계정 추상화를 도입해서 기존 외부 소유 계정이 스마트 계약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서 또 사용자 경험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솔로 스테이션과 이 스테이킹 효율성 그리고 레이어 2의 블록 처리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7일 동안 골든 크로스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811달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인 1,779달러 그 위의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 지표 역시 11.17대로 현재 강세 흐름을 지지하고 있지만 4월 고점 대비로 했을 때 모멘텀은 다소 둔화됐다라는 평가가 더욱더 우세합니다. 만약 1,779달러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 다음 주요 지지선은 1,69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6일 인도가 파키스탄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미확인된 보도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자극이 됐습니다. 또 이더리움 가격에도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코인베이스는 업그레이드 안전성을 이유로 해서 이더리움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운 바도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한때 24시간 중에 저점인 1,757달러까지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2.4%, 주간 기준으로는 2.3%의 하락이었습니다.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기술적으로는 장기적인 호재로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만 단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정 확정 리스크와 유동성 경색을 의식하면서 매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은요,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지갑 기능 개선을 위한 이번 업그레이드가 머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장기 보유 지갑들은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더리움 관련한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립니다. 최근 2달 동안 이더리움의 온체인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7일 더 코인 리퍼블릭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매체가 인용 보도한 크립토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을 장기간 동안 보유하는 지갑들이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3월 10일 기준 1,553만 이더리움에서 5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03만 이더리움으로 22% 이상 늘린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 시기에 이루어진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다수 장기 보유 지갑의 평균 매수 가격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지속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월 10일에는 이더리움이 1,866.7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갑들의 평균 매수가는 약 2,026달러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좀 매수를 했고요. 평균 매수가를 1,980달러까지 낮췄다라는 점도 보도가 함께 됐습니다. 이더리움은 2024년 12월에 최고가인 4,107달러를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락폭이 꽤 깊은데요. 하지만 장기 보유 지갑들의 매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지갑들은 155일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해온 그런 지갑들이 되겠고요. 꾸준히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매도하지 않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한 분석가는 이 행동은 구조적 신념과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반영한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더리움은 현재 1,783달러에서 1,831달러 그 사이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1,941달러 저항선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1,739달러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속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 모멘텀은 좀 중립적인 모습입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는요 54.63으로 과매도나 과매수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4월 중순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목도가 좀 증가하면서 향후에 큰 가격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 시장 거래가 활발합니다. 총 거래량은 26% 이상 증가를 했고요. 4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결제 약정은 1.13% 증가해서 현재 219억 달러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옵션 거래량은 75% 급증을 했고요. 3억 5,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트레이더들이 향후 예상되는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도요, 매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을 크게 압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낸스의 상위 트레이더 계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 대 매도 비율은 2.76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면서 돌파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분석가에 따르면 1950달러 선은 주요 관찰 지점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5월 7일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었죠.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검증자 스테이킹 한도가 기존 32 이더리움에서 2048 이더리움으로 대폭 상향이 됩니다. 또 한 블록당 블록 데이터 개수가요, 늘어나게 되고 또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4,000달러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더리움을 사는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한 분석가는 내렸습니다. 이더리움의 실물 자산 토큰화 사용 증가와 또 기관 투자가들의 증가를 언급하면서 장기적인 잠재력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장기 보유자들의 누적 증가 또 파생 상품 시장의 강화, 프로토콜의 변화는 이더리움이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오늘 기사는 보도를 해줬습니다. 도지코인 관련 이야기도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ETF 그리고 기술적인 패턴, 고래 매집까지 세 가지 요소가 더해지고 있는 도지코인의 상황인데요. 과연 목표 지점을 어디 정도로 보고 있을지 분석가들의 이야기도 더해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이 1일 차트에서 드문 다이아몬드 바텀 패턴을 형성을 했습니다. 최대 105%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 분석가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는요, 해당 패턴이 강한 상승 반전을 예고하면서 목표가를 0.255달러에서 최대 0.35달러까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가격은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 또 일주일 기준으로 3%를 하락했지만 30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15%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은 0.165에서 0.167달러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이를 유지한다면 향후에는 0.175달러 또 0.183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모멘텀 지표 또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도지코인 ETF 승인 가능성도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21쉐어스, 렉스쉐어스 등이 SEC에 도지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고요. 예측 시장 플리마켓은요, 이 승인 확률을 63%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120억에서 200달러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도지코인의 가격은 0.34에서 0.5달러까지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정말 이러한 상승세가 실현이 된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 기대와 함께 온체인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이 분석 업체 인투더블록에 따르면요. 최근 90일 동안 도지코인의 보유 기간은 526% 증가를 했고요. 또 최근 7일 동안은 평균 보유 기간이 4개월 연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강세장 그 전과 유사한 패턴이 되겠고요. 매도 압력 감소와 장기 보유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 증가 또 매도 물량 감소는요, 가격 상승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ETF 승인 여부와 함께 이런 투자 심리가 맞물린다면 앞으로 도지코인의 중장기 랠리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오늘 기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리플 이야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SEC가 금지 명령까지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리플 소송이 정말 끝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 영구 금지 명령 철회를 요청할 계획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철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철회가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 리플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요, 이 리플의 교차 항소 철회 결정을 계기로 기존 항소를 철회하고 제한된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대폭 감액하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SEC는 위원회 승인에 따라서 법원에 금지 명령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리플은 이를 처음부터 사실과 법은 리플의 편이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해주는 결과라고 강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XRP의 지지자이자 변호사인 빌 모건에 의해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개가 됐고요. 리플이 SEC와 이 같은 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해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SEC는 당초 리플이 향후 증권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만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번 철회 요청은 규제기관이 일부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요, 지난 2020년 12월 부터 시작이 됐고요. SEC가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로 약 1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때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요, XRP가 거래소에서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기관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SEC가 리플 경영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자진 철회하면서 사실상 리플 측의 우세로 정리가 됐고요. 이번 금지명령 철회 요청은 그 종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결정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 전망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XRP의 고래 지갑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XRP가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주소가 30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가격은 2.2달러 부근에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약 28만 1,000개였던 XRP 고래 지갑 수는요, 최근 30만 개를 넘어서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2억 개 이상의 XRP를 대형 투자자들이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향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주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은 2달러 13센트 정도고요. 24시간 기준으로 0.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6%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0일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7%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기 조정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가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XRP가 단기적으로 1.9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핵심 지지선은 2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이 구간이 유지될 경우에는 2달러 25센트, 2달러 68센트 그 이상으로의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함께 더해줬습니다. XRP 생태계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근 USDC 발행사 이 서클에 5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냈고요.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이 히든 로드를 인수하면서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XRP 선물 ETF 상품 또한 프리미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고래 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래 매집과 사업 확장이 맞물리면서 XRP가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트래티지 소식도 조금 더 더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사명을 변경해서 현재 스트래티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트코인에 이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이용하겠다. 또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요, 기업 이벤트 전략 월드에서 AI가 비트코인 재산 운영과 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 설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일러는 AI가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에서 시작해서 고도화된 금융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발전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비트코인 자산은 현재 520억 달러 수준이고요. 5년 전 2억 5천만 달러 투자해서 무려 200배 이상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언급하면서요. AI가 50개의 소스를 15분 동안 분석해서 80에서 95%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비트코인 표준을 도입한 이후에 스트래티지의 주식 가격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S&P 500 기업들을 훨씬 능가하면서 급등을 한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일러는 이러한 성과가 결과적으로 AI 기술 덕분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스트래티지는 AI를 단순히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금융 구조에도 접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일러는 회사의 스트라이프와 또 스트라이크라는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것이 AI로 설계된 최초의 증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이프와 스트라이크는 각각 고정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와 자회사 주식 전환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트라이크는 8%의 배당금을 현금 또는 이 스트래티지의 보통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스트라이프는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전환 옵션이 없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실 어려웠던 금융 혁신을 가능하게 한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디지털 AI 또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본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강조하고 있고요. AI와 비트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렸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지능이 이 생산성 폭발을 크게 일으키면서 디지털 자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코인 관련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